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점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사람을 잘못 보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이도 말고 이 몇 가지만 보면 된다 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게 알아보는 법,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관성이 있는지 봐라.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일관적인지이다. 일관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뚜렷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상황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평소에는 항상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자마자 차갑고 냉정하게 돌변한다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진정한 가치나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신호다. 이러한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일관성은 단순히 변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가치관을 지키며 행동한다면 그는 진실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매번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 말이나 태도를 조정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평소 쓰는 말을 봐라.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잘 보여준다. 좋은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며 경멸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은 자주 모욕적인 말이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끊임없이 남의 단점을 꼬집거나 비난하는 말을 즐긴다면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언행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며 상대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좋은 사람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나쁜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기 위해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도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대다수다. 세 번째,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다. 반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거나 그 성과를 폄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누군가 승진하거나 큰 성과를 이뤘을 때 좋은 사람은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그 과정에서의 노력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이를 시기하며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상대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거나 그 가치를 무시하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자신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운이 좋았거나 다른 이유를 찾아서 그 가치를 낮추려 한다.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든지 그 사람은 집안이 좋잖아 같은 말을 하면서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좋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자로 본다. 그래서 다른 이의 성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도 함께 기뻐할 줄 알며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기도 한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라고 느끼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봐라. 사람을 판단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은 말만 앞서기보단 실제 행동으로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거나 냉정하게 행동한다면 그가 한 말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말로만 떠들 뿐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정직함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불공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된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진면목이 위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가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고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남을 배려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방어만을 우선시하거나 남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리 훌륭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는 평소와는 다른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평소에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정작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냉정하게 변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그의 진짜 성격은 평소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은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반응은 단순히 그 순간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한 배려심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말이나 평소의 태도는 가면일 수 있지만 위기 앞에서의 선택은 가면을 벗겨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6번째, 술자리에서의 모습을 봐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려면 술자리나 게임을 할 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소에는 얌전하거나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술을 마시거나 경쟁 상황에 놓이면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억눌렀던 감정이나 성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했을 때 언행이 달라지거나 게임 중 지나치게 승부욕을 드러내며 상대를 괴롭히려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 술이나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러한 순간들이 일상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자기 통제를 잃는 사람은 그 순간에 감추었던 성격의 일면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들은 평소에는 사회적 규범에 맞춰 행동하지만 술의 영향으로 그 규범을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과장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더욱 그 사람이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게임에서 지나치게 경쟁적인 태도를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승부에 집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이기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게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한다. 즉,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7번째,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를 봐라.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반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성품은 상대의 힘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정중하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평판 문제에서도 이런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문제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중히 판단할 때 그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일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봐야 한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8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봐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받고도 아무런 말 없이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하기 쉽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단순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이 주는 효과는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소한 도움이라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보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신뢰를 쌓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9번째, 약간만 손해가 있어도 돌변하는 태도를 봐라.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게 행동하다가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곤 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눌 때 자신이 받는 양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자신의 몫이 아닌 누군가에게 먼저 주는 모습을 보고 크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은 표정이 갑자기 냉정해지며 거부감을 드러낸다. 자신이 돈을 잃게 될 상황이 되면 이전까지의 친절한 모습은 사라지고 예의가 없어진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절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킬 수 있다. 손해를 당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전이 친절함이 허위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만약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들어봤다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대처를 서투르게 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은 손해를 입어도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며 예의를 지키며 행동한다.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배려라는 점이다. 일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그 이유를 들어보고 다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서 덜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든다면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10번째, 사과 없이 능청맞게 넘어가는 사람. 당장 손절해야 하는 위험하고 영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데 능숙하다.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능청스럽게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미안해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는 농담이야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웃게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잊게 하려고 한다. 때로는 순진한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그럴싸하게 잘하며 책임질 일도 잘 빠져나간다. 결국 들통날 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주위 사람이 뻔히 다 알아도 그냥 하기도 한다. 이러면 결국 자기 평판에도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능청스럽게 잘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못된 것은 일반적인 임기응변과 다르게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는 걸까? 그 이유는 그 순간을 넘기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진실로 알고 넘어간다. 능청스러운 행동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에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되며 영악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은 묻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남긴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기응변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기고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이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게 알아보는 법.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보신 일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